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주입니다. 오늘은 냉장고 식재료 보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조금씩 사서 사용하는 게 가장 신선하고 좋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들을 보관만 잘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세요. 대파의 손질은 제일 먼저 파뿌리부터 자릅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육수를 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전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끔 상태가 비교적 깨끗하면 사용을 하는데요. 흙이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씻어서는 안 되고요. 한번 씻고 물에 충분히 담궈줘야 해요. 그래야지 켜켜이 쌓여있는 흙이 빠져나오거든요. 하루 정도 담궈주는 게 좋은데 중간중간 한 번씩 물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파는 껍질을 벗겨서 씻어주는데요. 얼마 전에 샀다고 했었던 이 고무장갑 있죠. 설거지용으로는 사실 별로예요. 하지만 이렇게 야채를 씻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서 이렇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씻을 때 겹치는 부분에 흙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잘 씻어줘야 해요. 그리고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가 되고 나면 보관을 해주는데요. 일단 먼저 먹을 대파는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통에 보관을 하고요. 이때 물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키친타올을 깔고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해줘요. 뿌리 부분도 깨끗이 헹궈서 냉동실에 보관을 해주고 국물용으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파는 보통 흑대파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손질후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음식물 쓰레기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단 씻어서 버릴 때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은 늘 쟁여놓고 있어야 하는 식재료이죠. 그냥 그대로 냉장실에 넣어두면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꼭지 부분을 떼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저는 요 야채 다지기로 마늘을 찢고 있어요. 원래는 애가 어릴 때 죽이라든지 볶음밥 요리를 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마늘을 다져봤는데 괜찮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마늘이 많을 때는 조금 힘이 들긴 해요. 또 그렇다고 큰 걸 사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찢는 것만큼 곱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퍼백에 넣어 얇게 펴서 얼려가지고 그때그때 사용을 할 때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얼음틀에 비닐을 씌워서 얼려보기도 했고요. 쿠키를 만들듯이 돌돌 말아서 혹은 도톰하게 얼려서 잘라서 통에 보관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가장 편한 건 얇게 얼려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편해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팩은 비추이고요. 나중에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지퍼백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콩나물도 한 봉지 사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하지 않는 이상 남게 되죠. 이럴 때는 먹고 남은 콩나물은 그냥 봉지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보관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이게 콩나물이 물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하면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는데, 보관을 할 때는 2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갈아주면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요. 또 물로 보관하는 게 있어요. 바로 두부인데요. 두부도 한 물을 사게 되면 꼭 조금씩 남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정수물을 넣어서 통에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물을 갈아주는 게 좋아요.
깻잎은 그냥 보관을 하게 되면 검은 반점이 금방 생겨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깻잎 같은 경우에는 사서 바로 통에 담아주세요. 담을 때는 정수물을 살짝 넣어서 수경 재배하듯이 보관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깻잎 줄기가 닿을 정도로만 물에 담궈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꽤 오래 가고요. 이거 역시 중간중간 물을 갈아주면 더 오래 간답니다. 양파는 한 망에 좀 많이 들어있죠. 저는 4개 정도 들어있는 걸 주로 구매를 하는데요. 보관을 할 때는 반반 하고 있어요. 2개는 양파만 그대로 베란다에 두고 먹고요. 2개는 씻지 않고 껍질을 까서 랩에 씌워서 야채간에 넣어둬요. 그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요. 못 쓰는 스타킹에 하나씩 묶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고 사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저희 집에 스타킹을 신는 사람이 없어서 버리는 스타킹도 없다 보니 스타킹으로는 보관을 안 하고 있어요. 남는 스타킹이 있다면 이렇게 해두셔도 됩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씻어서 사용할 만큼만 냉장실에 두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두는데요. 냉장실에 둘 경우에는 수분이 생기지 않게 키친타올로 감싸서 보관을 하고요. 냉동실에 보관을 할 때는 자주 사용하는 크기로 잘라서 나눠서 보관을 하는데요. 저는 주로 된장찌개용, 볶음밥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해서 넣어두면 그때그때 사용하기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릴 때는 이렇게 가로로 얼려서 나중에 보관은 세로로 하시면 공간 절약을 더 하실 수 있어요. 파프리카도 샐러드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항상 이렇게 남을 거예요. 자른 면이 있으면 바로 상하기 때문에 저는 쓰고 남으면 바로 냉동실로 보내버리는데요. 이거 역시 볶음 요리랑 볶음밥용으로 나눠서 보관을 해주고 있어요. 애호박 같은 경우에도 절단면이 빨리 물러요. 그래서 쓰고 나면 물기를 한번 닦아주고 키친타올로 감싸서 지퍼백에 보관을 해주는 게 좋고요. 버섯도 한 번에 살 때 많은 양을 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1인분씩 나눠서 보관을 해주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물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키친타올로 감싸서 지퍼백에 보관을 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대부분 물이 닿으면서 빨리 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생각하고 보관을 하면 보다 쉽게 보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채소 보관용으로 사용했던 키친타올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바닥을 닦는 용도로 재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퍼백 같은 경우에는 씻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버릴 때는 음식물 쓰레기 담는 용도로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버리시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